안녕하세요. 영어회사 그리쌤 이혜선입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테솔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대치동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고, 현재는 영어 교재 개발과 영어 공부법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크게 교재 진도 나누는 방법과 스피킹 교재 4단계 진행으로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facilitator, 즉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켜서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을 즐겁고 흥미로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한 교재를 한 달에 진행한다고 할 때 주어진 시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쉬는 날을 먼저 체크해서 교재 진도표, 즉 스케줄표를 먼저 작성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3개의 유닛을 마치고 나면 리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수가 넉넉하다면 3개를 마친 후에 리뷰를 따로 진행할 것을 권유를 드리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요, 과제로 내주시고 정답만 체크해봐도 좋습니다. 워크북은 수업 중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숙제로 내줄 것인지, 또한 추가 과제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서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또한 한 학기 동안 몇 권의 교재를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열심히 한다면 내 실력이 이 정도는 향상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목표를 가지고 방과 후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들도 기대감과 목표가 있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 내에도 아이들마다 실력의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에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면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파악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해 놓으면요, 그에 맞는 엑스트라 과제물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서요, 말하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준비물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말하기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는요, 특정 학생만 발표를 할 때, 수업에 참여율이 낮을 때,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첫날 아이들에게 두꺼운 종이를 주고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말하기 주머니에서 이름을 뽑아서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한번 뽑은 이름을 다시 넣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죠. 같은 영어 교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어떤 레슨 플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모습과 효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단계 수업 진행으로 말하기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보세요. 스텝 1은요, 말하기 준비하기입니다. 본 교재에서는요, getting ready 부분인데요. 말하기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입을 풀고 딱딱한 수업을 깨트린다는 의미로 이러한 선행 활동을 아이스 브레이커이라고 하는데요. 늘 학생들에게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하기 편한 행맨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첫날에는요, 학생들에게 게임 규칙을 간단히 알려주고 선생님의 이름을 맞춰보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매일 수업 시간에 그 전날 배웠던 단어들을 빠르게 외워보도록 한 뒤에 행맨 게임을 통해서 맞추도록 하면요, 지난 시간 배웠던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서 좋습니다.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게임과 더불어 교재의 Getting Ready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끔은 주제와 관련된 영상, 사진을 이용해도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바로 듣고 따라하는 수업보다는
수업의 참여도, 흥미가 높아지겠죠? B 파트는요, 오늘 배울 핵심 단어들인데요. 이미지를 보면서 음원에 맞춰 단어를 2번 정도 따라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단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표시했는지 빠르게 살펴보시고 어려워하는 단어들은 추가적으로 더 소리내어 연습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잠시 책을 덮고요. 단어를 확인하는 게임을 해도 좋은데요. 선생님이 칠판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을 하거나 직접 학생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면 다른 학생들이 맞춰보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스텝 2는요, 말하기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본 교재에서는요, 스피킹 프랙티스인데요. 크게 A 파트와 B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 파트의 경우에는요, 선생님께서 질문하고 나서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하기 주머니에서 이름을 뽑아서 발표하도록 하면 좋은데요. 개인 발표를 하기 전에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보도록 하면은 아이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습니다. B 파트는요,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듣고 답을 적고 정답을 체크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오답을 빠르게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죠? 책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A의 경우에는요, 선생님께서 What are you good at? 이라고 질문하고 번호 순서대로 아이들 전체가 대답을 하도록 진행을 해보고 난 뒤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먼저 적도록 지도해 주세요. 잘 적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더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고요. 말하기 주머니에서 이름을 뽑아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말하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아이들의 말하기 불안감을 낮추는 것인데요. 말하기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 B로 넘어가서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들의 오답이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터키 노버를 통해서 확장을 해주면 좋은데요. What is your mom good at? 이렇게 문제를 바꾸고 대답해 봐도 좋겠죠. 스텝 3는요, 말하기 수준 높이기입니다. 이 교재에서는요, 롤플레이 부분인데요. A 파트는요, 파트너 또는 그룹으로 롤플레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B 파트는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답이 아닌 부분들도 왜 답이 아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책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A 파트의 롤플레이를 진행할 때 매일 짝이 바뀔 수 있도록 미션을 주세요. 예를 들면요, 흰 티를 입은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보세요. 또는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종이에 적게 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는 친구를 찾아서 짝을 하도록 해보세요. 아이들이 책을 그대로 읽지 않고 자신들의 답을 할 수 있도록 잠깐의 준비 시간을 주고 나서 롤플레이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제와 관련이 있고 많이 쓰이는 어휘들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과목과 관련된 science, history 같은 단어들도 함께 알려주셔도 좋은 단계입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롤플레이 이후 2-3팀 정도 발표해 보도록 하면 더 좋고요. B파트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춘 뒤 오답이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도록 합니다. 스텝 4는요, 배운 내용 정리하기 단계입니다. 교재에서는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부분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해보는 단계입니다. 책을 보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캐릭터를 고르고 Your turn 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단어로 적어서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도록 연습하면 되는데요. 빈칸을 채워넣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도와주시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2-3팀 정도 발표하도록 하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죠. 아이들이 옆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 쓰지 않고 최대한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한 샘플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교사용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핵심 자료만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칫 자료를 다 활용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요. 교재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